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전언하면서 그 말씀을 전언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보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범계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뜻이라고 밝힌 두 가지를 보면 수사권 개혁이 안착이 되고 그리고 범죄 수사 그리고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좀 지금으로서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뜻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과제를 좀 충실하게 현재로서는 이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에 그동안에 굉장히 전념한 의원들도 있고 많이 주장해왔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 해를 그냥 그 이른바 추경 갈등으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권력기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왜 논쟁이 없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피로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피로했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이 올 한 해를 특히 이제 선거까지 껴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좀 정리해가는 한 해가 되는 게 일단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다. 이 내용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여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많은 수사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또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게 이제 주어진 6대 중대 범죄가 있죠. 이거마저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을 하겠다라는 게 일부, 예,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검찰이 가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그리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예. 친조국 성향의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수사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대해서 현 정권과 관련된 분들, 또 이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있고,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분풀이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것이 좀 무리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된 검경 수사권 이거를 좀 안착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민주당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 말씀을 아직은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입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의 소위 이야기가 안 먹히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의 하나로도 비칠 수 있고 검찰은 굉장히 아마 이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국민들은 시각이 그 일부 여당 의원들의 중수청 그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지금 대통령의 이제 행정기관으로 더 확실하게 보이는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예. 그쪽 역량보다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클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그걸 계속 밀어붙인다 할 때는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검찰의 분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보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집권 내내 국민의 입장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거였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가 네. 지금 문 대통령의 뜻이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중수청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말 따랐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레임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어요. 근데 수사와 기소를 이 단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분리했을 때 경찰의 수사 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의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과도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문제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수사청 설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가는 게 저도 본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토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피로감을 느꼈을 때 그럴 때는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이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세요. 친조국 성향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상당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조하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그다음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정권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어떤 분은 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보복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출장소 면모를 보인 거는 수없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던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에게는 경찰과 판검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 다 줬습니다. 그럼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불법 사찰 문건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정보위 위원장이 문건의 규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내놓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를 앞둔 공세가 아니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 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정원의 사찰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또 국정원 사찰이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면 그 사찰 문건 자체를 다 폐기해서 앞으로 박지원 국정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원 흑역사를 정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하게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자꾸 이렇게 흘리는 것도 정치 공세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 또 야권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정원 흑역사 과연 정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전 정권에 우리가 집권했던 정권 시절에는 있었고 없었고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더 심각한 본질적인 내용은 국정원 사찰이 계속돼 왔고 그리고 국정원 사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뒷조사를 했던 문건들이 국정원에 20만 건이면 20만 건이든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든 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맞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흑역사 정리하자고 하는데 멈칫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해법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20만 건의 자료라는 게 자료의 내용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은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딱 단정을 하고 지금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아마 사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왜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아마 정보를 바른 방법으로 수집을 해서 소위 국가기관 운영의 참고 자료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사찰로 딱지 붙여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게 옳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흑역사, 그 전에 안기부도 마찬가지였고 이 흑역사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사찰 문제가 불거졌고 김대중 정권의 도청 문제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건 불법 사찰을 하기 위해서는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썼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진상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게다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황교안 대행이 보고받았을 거다. 예. 이렇게 예.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로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원에서 이분이 보고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네. 이분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선거 목적의 공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 마땅하죠. 근데 그거는 정무수석실에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랬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어제도 그 소위 말해서 여야 간사들이 정보위에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라는 건데 예. 그 정무수석이 박형준 정무수석인지 확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예. 정진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후임 정무수석이에요. 아니 나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하느냐? 다 규명하자 이런 네. 입장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형준 전 정무수석은 어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이건 치졸한 정치 공작이다. 네.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규명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이게 그 제가 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전 정부 때 사찰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문건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럼 누가 들여다볼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사람이 누구이고 들여다본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냥 보안으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공개할 것이냐? 그럼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좀 정치한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쟁하고 토론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건 서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당신은 했다. 근데 당신들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성찰하지 않느냐. 뭐 이런 태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꾸 이렇게 비판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네. 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책임론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상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